오늘 차지하고 주제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에서 검수완박이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 실제로 안민석이 이렇게 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박범계 장관이 전 장관이 법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잖아. 검수완박에 대해서 뭐 야당이 뭐라 문재인 지키는 거 아니냐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맞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문재인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문 대통령이 뭐 잘못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그분들의 의문을 풀어줄 겸 문 대통령이 어떤 걸로 감옥에 가는가 그 퍼센트까지 내가 다 말해주겠습니다. 퍼센트요? 퍼센트까지. 오. 이거 갖고 갈 확률 몇 프로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중에 드루킹 사건이 있어. 드루킹 사건. 드루킹 사건이 그 사실 문통이잖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이분은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을 하다가 이제 걸렸잖아. 그냥 그렇죠? 2년형 받았지. 이걸로 끝난 줄 알아. 근데 이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고 기계를 가지고 한 거라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나빠.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래도 열심히 손으로 한 건데 이건 더 나쁘잖아. 근데 이 드루킹 이게 작동된 선거가 어떤 선거일까요? 혹시 뭐 경남지사 선거냐 이런 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거는 2017년 대선이에요. 그때 안철수 후보가 잠깐 앞선 적도 있었잖아. 그 안철수 후보가 막 88만 개 악플을 받고 이제 좌초했잖아요. 그 드루킹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문통입니다. 문통한테 이런 국정원 댓글 같은 그런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그런 얘기를 김경수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독단으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거 뭐 조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어렵지. 김경수 이분은 자신의 혐의조차 부인하고 계속 진실은 저 멀리 있다. 언젠가 돌아온다. 이딴 소리 하는데 문통을 불겠어? 그래서 나는 이걸로 구속할 확률은 5%도 안 된다. 아,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어요. 월성 1호기 불법 폐쇄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문재인이라는 분은 이제 탈원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본보기로 월성 1호를 폐쇄한 거야. 월성 1호기는요 2012년에 수명이 이제 만료됐다고 해.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7천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10년 동안 이제 허가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에 끝난 거야 원래.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잘못된 말인 게 뭐냐면 이걸 갖고 이제 자꾸 언론에서 수명 연장이 이딴 말을 쓰는데 원전에는 사실 수명 연장이 없어요. 그냥 면허 갱신이야. 면허 갱신. 아니 운전면허 내가 뭐 갱신한다고 운전면허 수명 연장이야? 아니야. 이거는 원래 있잖아. 지금 지어지는 원전은 60년 동안 딱 쓰고 그 후에 면허 갱신 20년 두 번 해갖고 100년 쓰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거를 막 무리하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튼튼하게 지어진 걸 갖다 이제 이 정도 쓰고 나서 한번 점검하고 이거 더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뭐 수명 다 됐다고 이걸 닫아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더구나 7천억 들여갖고 다시 또 쌩쌩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바로 이제 5년 만에 닫아버린 거잖아. 원래대로라면 5년 뒤에 5년 더 썼을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원전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이게 한번 이게 새로 짓는 게 어려운 거 알죠? 부지도 어렵고 건설비도 한 5조 이상 들잖아요. 근데 이걸 연장하면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지어놓고 오래 쓰는 건데 어쨌든 이걸 2018년에 조기 폐쇄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얼마가 낭비됐을까요? 2조 원이 낭비된 거야. 2조 원이 대략 봐서 그동안 가동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2조 원이야 이게. 그리고 이걸 폐쇄할 때 어떻게 폐쇄했습니까?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했죠. 경제성 평가. 이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가동하는 거보다 가동 안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거기 한수원이라고 알죠. 네. 한국수력 원자력 가가지고 계속 뭐라 했냐면은 이거 조기 폐쇄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니네 옷 벗어야 한다고 막 압박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바로 백운규야. 그래서 이 백운규에게 어떤 죄명이 적용되겠습니까? 직권남용. 그러니까 일단 직권남용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겠지. 실제로 이제 감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 그 직전 자료들 다 폐기된 거 알지? 네. 그렇죠. 그것도 누가 했을까 해야 돼. 그리고 검찰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막 윤석열 막 직무 정지하고 막 징계 청구하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이 사건으로 최재형 원장이 막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백운규가 아까 말한 대로 직권남용하고 업무 방해로 이제 기소가 돼요. 근데 이건 핵심이 아니야. 이거는 배임으로 이걸 넣어야 돼. 왜냐하면 이 배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요? 배임은 형사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민사로 수천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수천억을 지가 갚아야 돼. 대대손손 갚아야 돼.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를 할 수 없이 윗선을 불 수밖에 없어요. 이 백운규의 윗선은 누굴까? 문재인이야 문재인! 바로 이거라고요 이거. 뭘 흉내내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정재훈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을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를 재판에 넘겼거든요. 그리고 백 전 장관은 배임 교사 혐의가 지금 있어요. 실제로 정 사장한테 월성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했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가동 원전 중단했으니까. 사장이 그렇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재훈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을 이미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백운규는 지금 배임 교사로 이제 막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돼야 돼, 이게. 근데 현 정권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 그래서 거의 스톱된 상태인데, 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 잘하는 사람 붙여갖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임 혐의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나와서 구속되는 겁니다. 이거 구속될 확률 대략 한 30% 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기,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송철호하고 친구예요. 근데 그리고 송철호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송철호 어떤 사람이냐? 그냥 정치 낭인이야. 선거 나가서 8번을 떨어진 사람이고 경쟁력 1도 없어요. 이번 그 2018년 선거, 울산시장 선거도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김기현이라고 현직 울산시장이 그냥 나왔고 여론도 안 좋아,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야, 이 사람 쓰레기인 게, 송철호 쓰레기인 게 당적도 오지게 많이 바꿨어요. 그냥 여기 갔다 그냥 자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다 가는 거야. 근데 송철호를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를 갖다 막 수사하고 억울한 죄명을 막 덮어 씌워가지고 흑색 선전해가지고 결국 송철호를 당선시킨 사람이란 말이지. 그쵸? 이런 공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와대가 이제 가서 김기현 시장을 막 조사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 누군가 제보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제보를 했냐? 송병기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이제 제보를 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민정실에다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뭘 제보했어요? 그 김기현의 허위 비리 허위. 나중에 이제 구민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 송병기가 행정관한테 제보한 거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송병기가 송철호의 아주 최측근이고 캠프 사람이야, 캠프 사람. 근데 구민정은 그걸 이제 캠핑장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행정관한테 제보하고 행정관이 바로 민정수석실로 제보를 한 거예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 지방경찰청장한테 딱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열심히 뒤지는 거야. 이제 황운하가 이제 열심히 뒤지고 실제로 이제 검찰 기소장 있잖아. 추미애가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 기소장을 보면은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뭐 나온 거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사팀을 갖다 막 전보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지 사실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민정실에 그 특감만 있잖아. 백원우라고 있어. 백원우 비서관이 있는데 백원우 비서관 밑에 있던 특감반원들이 수사 잘 되고 있나 막 가서 감찰도 한 거야. 나중에 이게 이제 저쪽에서 고발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는데 그 특감반원 중에 한 명이 미안하다고 자살했잖아, 수사되니까. 이게 이런 게 바로 이제 꼬리 자르고 이런 거고. 그리고 황운하도 사실은 이거는 정말 반성할 일이고 부끄러워야 될 일인데 자기는 죄 없다고 막 하다가 결국 국회의원 됐잖아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될 때 어땠냐면은 경찰청장 이 사표를 수리 안 됐는데 그냥 국회에 나간 거잖아. 겸직을 한 거지.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이거 방탄, 자기 국회의원 돼서 기소 안 당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기소는 당했지만 처벌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민정이 조국이었나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었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실을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까진 모르겠어. 민정실 없애는 거는 그 검찰을 민정실이 좌지우지하고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 응? 그리고 송철호 같은 무능한 인간을 당선시켜달라고 한 게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이 조국한테 영향력을 끼쳐서 뭐 조국이든 뭐든 민정실에 어쨌든 연락을 해서 뭔가 있었겠지. 얘 좀 당선시켜봐. 뭐 이렇게 이제 언질만 줬어도 사실은 이게 교사 혐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죄 확률 40% 봅니다. 구속을 넘어서 유죄 확률 40%? 아니 구속 확률 40%.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남았어. 타익 이스타제 이게 있지.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아래 것들이 다 뒤집어 쓰면은 윗선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 씨가 있잖아. 다혜 씨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있겠어? 문재인 사위랑 한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 나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 근데 뭔 일인지 하여튼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럼 가깝고 좀 온도도 좋고 한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이제 태국을 가야겠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태국에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그런 게 이제 설립이 돼요. 자본금 71억 원으로 이제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항공사인가요? 항공사지. 항공사인데 비행기는 한 대도 안 뛰어. 비행기도 없어.
그냥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회사예요. 그리고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 취업 비자를 받아야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뭐 딸이나 뭐 사위는 사실 게임 업체에 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공이랑 관계가 없잖아. 근데 그 항공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로 가는 거야. 놀랍게도. 그리고 타이 이스타젯은 대체 뭐냐? 이스타 들어봤죠? 이스타 항공사라고 있잖아요. 이스타 항공사. 이게 이상직이라는 인간의 소유인데 이 인간이 타이 이스타젯을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오해가, 이런 이제 추측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상직은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이스타 똑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71억 원이 이제 절로 건너간 사이에 이스타 항공 71억 원이 어디로 사라져. 이 70억이 71억이지. 그쵸? 그리고 어쨌든 사위가 2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제 얼굴부터 봤는데, 그 웃긴 게 사위가 간 다음부터 자꾸 이제 돈이 없어지는 거야. 71억이 점점 없어지고 대개 이제 인건비나 유흥비 같은 걸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광고비, 뭐 인건비, 복리 후송비, 소모품비 이런 걸로 돈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어떤 55억이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거 다 누가 가져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상직을 뇌물죄로 이제 고소를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그 태국에다 이제 사위를 어쨌든 보낸 혐의를 받고 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뭐가 됐냐면은 중소기업연합회 이사장이 된 거야. 중소기업연합회 이사장이 되게 높은 자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이 비례대표 많이 가던데, 그 다음에 이상직이 국회의원 공천받아 국회의원까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시기가 좀 비슷하잖아.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된 일이고, 그러니까 사위를 딱 취재시키고 이 사람이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럼 이건 뇌물이 빼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서 뇌물죄로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전주지검에서 이제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딱 이제 수사를 하잖아. 수사를 하자 하고 이제 열심히 들여다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주지검 수사 지휘부가 다 바뀌어. 야, 그리고 타이스타젯의 그 대표가 박석호라고 있어. 박석호.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들어와. 그러니까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고 박석호가 딱 들어와. 그리고 조사를 받아. 그리고 조사를 받고 얘가 뭔가 혐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출국 금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 안 해. 조사받고 유유히 나가. 그리고 지금 걔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 기자가 이 사람 만나려고 막 왔다 갔다 막 했는데 이름이 박석호잖아. 박석우까지 만났는데 박석호를 못 만난 거야, 세상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박석호가 전주지검에 이제 조사받을 때 이상직 의원한테 나 조사받고 간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랬대. 이건 뭐 이상직이랑 관계 없다더니 이건 빼박이잖아. 그렇잖아. 어? 이거 그리고 이상직이 그 노조에 의해서는 이 쓸데없는 자기 회사 돈으로 쓸데없는 짓 했다고 배임 횡령 이런 걸로 이제 또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거기다가 이스타는 직원들 얼굴도 못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상직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상직한테 이제 조사를 해서 뭐 그 횡령 배임까지 들어가면 이상직이 말할 거 아니야. 나 사실은 뭐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 현재는 이제 전주지검이 아까 그 출국한 사람이 우리나라 출국해서 없다. 범인이 없으니까 조사 못한다고 무기한 기소 중지를 해놓은 상태고 수사를 그다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수사해야잖아. 근데 검수완박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를 전주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하는 거야. 와, 그럼 충성도 짱인 애들이 수사하면 진짜 뭐 그냥 대통령님 가서 이렇게 반일 해주고 그냥 돈 받고 그러고 끝내는 거지. 뭐 권은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경찰 수사하는 게 짱이라는데 내가 보기에 반일을 더 잘해. 어쨌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거, 이거는 이재명도 물론 보호해야 되지만 문재인 시키기 위한 게 굉장히 많다. 참고로 이거 타이스타젯 요 사건은 너무 이건 뭐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윗선도 없어. 그냥 그래서 이거는 구속될 확률이 70%입니다. 70%. 조건이 있어. 한동훈이 조사하면 돼. 법무장관 수사권을 규활해야 돼. 수사 지휘권 말고 수사권. 70%. 그러면 더 올라가. 70% 이상. 대통령님 꼭 감옥 가서 검수완박이 옳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세요. 문재인 만세.